예,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두 번째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부 적용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1톤 이상의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 등 39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안전검사, 작업환경 측정 등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직이 작다고, 규모가 작다고 제외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상시 근로자 수별 안전의무 현황입니다.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제외되고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의무 요약입니다. 본사항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수급인이 이행하고 도급인이 이행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소유자, 점유자, 운영자. 현재는 운영자 위주로 되어 있지만 향후 대법원의 판례가 확정이 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보건법령은 무엇을 이행관리해야 하는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전기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행에 대한 법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중처법 벌칙 해설서를 소개해드리면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 제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에서 시행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 근로자는 제외해서 산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규모별 제외 규정입니다.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사무직 사업장은 제외가 되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5인 이상이면서 전년도 무제 사업장의 기술직은 반기 12시간이 아닌 6시간만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 감독자의 안전교육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위험성 평가 시행은 제외 규정이 없어서 모든 사업장이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이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휴게실 설치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제외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필수 적용 항목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취급,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퇴직연금 안내는 법적인 의무 교육으로 제외 항목이 없습니다. 안전보건 조직이 없을 경우 위험성 평가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관리 감독자라도 선임돼서 위험성 평가가 가능하지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은
조직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어렵지만 실질 고위험 위주로 위험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대표, 부사장, 이사,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중첩법 관련해서 소규모 사업장은 원청이 5명인 경우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된다면 하청이 5명이 안 되더라도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협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월 1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각종 업무회의 때 관련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 해석사항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안 되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중첩법이 적용된다는 유권 해석입니다. 오른쪽은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에서도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구성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인데요. 도급사가 4명으로 중첩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하청업체가 5명 이상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A 대표는 중첩법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D 대표는 자사 직원이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사업장인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동일 사업장의 도급사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 하청업체가 5명이 안 되더라도 A 대표는 중첩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D 대표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안 되기 때문에 중첩법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원청에서는 도급인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도급인의 의무가 여전히 있고 우측 같은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원하청이 근무하는 경우는 물리적으로 그 사무실을 별도 공간으로 구성해줘야 파견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법령별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인력과 비용을 고려해서 법정 의무는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설비 법정검사, 설비구조물 법정검사, 전기설비 직무 고시에 의한 점검,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의한 개통연계 유지 성능 등은 관련 협회 기술 교류를 통해서 이행에 어려운 사항을 서로 토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3메가와트 이상은 현장 상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작업 허가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위험 작업에 대한 현장 소장 승인 후 작업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차단기 투입 시 안전규정 확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신재생 발전 설비의 출력 제어 시 차단기 조작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근거는 전기설비 원격 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교시에 의해서 신재생 설비의 주 차단기는 개방 시에 안전관리자 확인 규정은 없지만 투입 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확인 후에 현장 조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정지나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 휴일, 야간 또는 주간 10시부터 13시 사이에 출력 제어에 의해서 개통과 차단기가 차단되는 경우, 이때에는 인력 운영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비상구호 체계를 운영해야 되고 보안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 규정입니다. 본 자료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 구조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에서 캡처를 따왔는데요. 본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